사원입니다. 한국경제? 네, 한국경제요. 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쿠팡하고 소년보 목사의 문제에 관해서 이 대화의 흐름이 먼저 우리 측에서 제기한 건지 아니면 이쪽 미국 측에서 관심사를 표명한 건지 그래서 그 답변이 약간 시퀀스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는 반도체 관세에 관해서 최근에 이제 미국이 좀 미국 측 우리는 사실은 그 조인트 팩트 시트에 우리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당히 신뢰하고 있었는데 지금 대만과의 관도체 이 협상 결과를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약간 자신이 없는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더 진전된 내용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쿠팡하고 소년보 목사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미국 측에서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과정에서 답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우 정중하게 질문했고 그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했고 두 질문 모두 제 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는 그 반응 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다 이것이 양국 정부의 오해나 긴장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같은 태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반도체 문제는 오늘 여러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특별히 별도의 주제로 다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벤스 부통령 측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미 대만의 경우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이 합의되어 있는 상황인 전제 위에서 제가 굳이 먼저 문제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도 있었고 또 이에 대해서는 실무 차원에서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자리에서 논할 필요는 없었던 점도 있고 또 제가 지금 설명드렸듯이 워낙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때문에 이것이 논의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을 다시 하실 분들은 처음 질문하신 분들 다 한 뒤에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예, 중앙일보 김영구입니다. 쿠팡 관련해서 또 후속 질문 드리겠는데요. 혹시 국무부가 우려한다고 얘기를 했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얘기도 혹시 언급이 됐는지? 죄송한데 조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요.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예,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라고 불리는 법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는가? 예, 우려나 언급이 또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특별히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만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거 특별히 먼저 미국 측에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쿠팡과 관련해서는 과열되지 않게 상호 관리를 잘 하자. 과열되지 않게 상호 관리를 잘 해나가면 좋겠다라고 했다는데 관리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가 일단 궁금한데 이게 혹시 범정부 차원의 어떤 공정에도 포함된 범정부 차원의 쿠팡 조사 혹은 의회 차원의 어떤 법안 이런 등에 앞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전제로 제가 아까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벤스 부통령이 일관되게 첫째는 매우 진지하고 정중한 태도와 언어를 구사하셨고 또 하나는 일관되게 한국의 법적 시스템을 존중하는 전제 하에서 아마 거기서 예를 들어 쿠팡이나 또는 소년보 목사 측이 일정한 문제를 발생시켰을 것으로 짐작한다. 이런 것이 다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리갈 이슈는 리갈 이슈대로 한국의 시스템대로 가되 다만 이런 것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다른 어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 가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거기에는 제가 그에 대해서 답한 것에 포함되어 있었던 가령 어제 쿠팡 투자자들이라는 명의로 제기된
허황한 문제 제기를 바로 저희가 답하고 오늘 영문으로 전달해 준 것은 크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설명하니까 거기서 참석자들이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면서 이해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저희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소통하면서 정확한 답변을 전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신속한 상황에 대한 전달을 포함해서 정확한 어떤 이 법적 문제의 진행 외에 지금은 뭐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다른 어떤 요소가 관여되지 않도록 관리하자 뭐 이런 뜻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신문 김원철 기자입니다. 벤스 부통령께서 북한 문제 관련해서 조언 구하셨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도 조금 어떤 맥락에서 질문이 나오게 됐는지 조금 그 전후 상황이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 기자회견 하시면서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군축 말씀도 하셨고 했는데 그런 북한 핵 문제의 어떤 해결 방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맥락 그대로고요. 몇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앞에 두 가지 질문 후에 세 번째 질문을 뭐 다른 어떤 배경 없이 그냥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또 우리는 그러니까 관계 개선의 의사가 있는데 어떻게 접근했으면 좋겠느냐라는 조언을 구하는 질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군축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옵션 뭐 이런 것들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저는 제가 생각하는 판단에서 관계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제가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제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만이 북한에 대한 관계 개선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가력 특사를 보내거나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난번에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우리는 페이스메이커를 하자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했다 하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입니다. 아까 총리님께서 벤스 부통령의 핵잠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하셨고 벤스 부통령은 거기에 공감을 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그 공감했다는 그 답변, 그 말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타임라인도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그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그 벤스 부통령 측에서는 어느 정도의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오늘 대화에서 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좀 거론은 됐는지. 그 조인트 팩트 시트에 담겨 있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각각 디테일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은 없었습니다. 조인트 팩트 시트를 성실하게 이미 합의가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도 그렇고 핵잠수함도 그렇고 재처리 문제도 그렇고 이미 합의가 된 것들 아닙니까? 합의가 된 것들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것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제기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아이템들을 제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또 그것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디테일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포괄적인 JFS의 점검에 관해서 관료적인 지연이 있기 때문에 타임라인을 정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답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측은 아무래도 그 대미 투자에 관심이 지금 많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말한 게 없었는지 궁금한데, 왜냐면 저희가 지금 환율이 너무 올라서 얼마 전에 구윤철 장관께서도 상반기는 힘들 것 같다. 뭐 블룸버그는 올해 안에 대미 투자가 힘들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어서 혹시 그거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뭐라고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거나 이런 말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계속 궁금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그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이슈, 또 대미 투자의 구체적인 방식, 이런 등등을 다 각각 정해진 논의 방식과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예를 들어 워킹그룹도 그렇고 지금 진행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이 지금 문제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미 투자에 대해서도 가령 상업적 합리성이라든가 또는 협의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다 일정한 틀이 정해져 있죠. 그것들은 그 정해진 대로 해나가면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환율 등의 문제도 그렇게 논의를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풀어가면 되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 기존의 합의의 전제 위에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예정된 대로 진행되도록 대통령도 그렇고 양국의 대통령도 그렇고 그리고 부통령도 또 총리인 저도 그렇게 점검하자, 조금 더 가속화하자 하는 취지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먼저 여기 하시고. 네. 네, 세계일보 홍주영입니다. 원래 한미 외교는 대통령께서 많이 챙기시고 이제 총리급의 외교는 대통령이 모두 다니시기 어려운 지역이나 좀 이런 그런 국가들 위주로 많이 진행되었는데 지금 한미 간에 여러 이슈가 중첩하고 그리고 해결해 나가야 될 사안이 많은 이 시점에 특별히 총리급의 그 라인을 만들어 두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는지 언제부터 이 만남을 좀 계획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으로 외교와 안보는 대통령의 고유 영역이고, 물론 헌법상으로는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 행정각부를 통할하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서 외교안보가 배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관례상으로는 외교안보는 상대적으로 더욱 대통령의 고유 영역이고, 그 중에서도 대미 외교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마는 해방 이후 지난 오랜 긴 세월 동안에 사실 고유하고 독립된 목적을 가지고 총리가 방문한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할 정도의 영역입니다. 대통령을 대리해서 서명하거나 아니면 조문을 오거나 또는 유엔 총회에 방문할 때 경유하는 것으로 지난 5번이 구성되어 있음을 저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고유하고 독립적인 목적을 가진 단독 방미라는 점이 사실상 처음인데, 그러나 그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건 안 오건 벤스 부통령과 관계 설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한미 관세 협정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부터였습니다. 그때 원래 강훈식 실장은 수지 비서실장과 저는 벤스 부통령과 관계 설정을 할 라인을 구성해서 전체 관세 협상에 도움이 되도록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서로 나눴고, 통상 파트에서도 그런 요청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관계 개설 노력을 하다가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또 강훈식 실장과 우리 수지 비서실장의 한 라인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막 촉박하게 다시 그걸 추진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의 여러 가지 협상 사안들은 계속 등장하는 것이고, 또 한미 간의 한 라인은 중충화되면 중충화될수록 좋은 것이고, 또 벤스 부통령이 매우 유력한 현재와 미래의 미국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에서 벤스 부통령과 직접 대화나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 외교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서 그것을 지난 연말쯤부터 계속 추진을 해서 양측이 협의를 했고 사실은 조금 더 저는 이렇게 일찍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여러 가지 국내 일정, 제 국내 일정 때문에 2월이나 3월 정도를 생각했는데 벤스 부통령 쪽에서 일정을 빨리 잡아서 이번에 좀 급히 땡겨서 갑자기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내에 있는 기자들께 미리 말씀드리고 비자를 낼 수 있는 시간조차도 확보되지 못하게 촉박하게 일정이 갑자기 잡혀서 이렇게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뉴시스 유은희 기자입니다. 사실 방금 질문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조금만 더 여쭤보면 이제 그래도 이제 벤스 부통령과 한 라인을 구축하기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뭐 앞으로 어떻게 좀 활용하실 생각이신지도 한번 여쭙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는 어제 그 쿠팡 지지자들 투자사들에서 했던 것들 중에 이제 USTR에서 조사를 요청한 게 있었는데 이제 뭐 오늘 같이 관리를 해나가자라고 벤스 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제 미국 쪽에서도 좀 USTR 쪽에서 크게 뭐 조사 개시라든가 되지 않도록 좀 지켜보겠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생각을 해도 되는 것인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한라인 어떻게 네. 한라인은 핫하게 관리해야죠. 저희가 한라인은 핫 이슈들을 그때그때 쿨하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라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제가 관리라는 표현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관리라는 표현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국내 법적 상황 또는 국제법에 의한 법적 상황을 다른 정치적 작용에 의해서 풀어가는다는 의미에서 관리를 뜻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는 특히 대한민국의 법적 시스템 하에서 객관적이고 적법하게 풀어간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또 그런 이해에 기초해서 그것이 양국 간의 오해로 인한 긴장으로 불필요하게 이어지지 않도록 정보의 신속한 교류를 포함한 노력을 하자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USTR 문제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미국에서 학점이 뭐 아주 올레인은 아니었지만 로스쿨을 다니고 변호사 시험도 본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그 미국 측에 영문으로 전달한 자료를 만들게 된 계기인 쿠팡 투자자 명의의 문제 제기, 중재 요청서라는 노티스 오브 인텐트 뭐 이렇게 시작하는 문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을 어제 보고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국내에서 낼 것을 지시할 때 저의 생각은 그 문건에서 쿠팡은 본사와 상관이 없다고 부정하고 쿠팡 투자자들이 제기했다고 한 그 문건에서 제기된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친중이고 두 번째는 김민석 총리가 쿠팡을 상대로 해서 그 강력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제기한 두 가지 외에는 어떠한 이유도 제시되어 있지 않은 그 문건을 보면서 저는 그 문건은 최소한 쿠팡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조사가 쿠팡의 입장에서 볼 때 전혀 법적으로 항변할 근거가 없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다 하고 저는 읽었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미 친중의 폄훼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일단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두 번째, 제가 쿠팡을 상대로 해서 특별히 차별적인 공격적 언사를 했다는 것은 당시의 발언의 전문을 통해서 전면 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건이 국제적인 그 사법 체계건 중재 질서 체계건 이렇게 상식적으로 설득력을 갖기는 조금 미흡하고 많이 미흡한 문건이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쿠팡 측에 대해서 법에도 미달하고 상식에도 미달하고 그러한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법적인 문제점을 인정하고 자기 영업 고객의 압도적 대다수를 취하는 대한민국 국민 감정에도, 그건 국민 감정이 고객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은 너무 반미국